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제주 서부 앞바다에 추진되는 대규모 해상풍력 발전 사업을 놓고 좀처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환경 영향 평가를 우여곡절 끝에 통과했지만 도의회에서 제동이 걸려 사업 추진이 불투명해졌습니다. 김현선 기자입니다. 제주시 한림읍 수원리 해상에 추진 중인 한림 해상풍력발전 사업. 지난해 2월부터 환경영향평가 심의만 5번이나 거쳤고 어업 피해를 조사하고 보상 대책을 수립하는 조건으로 간신히 1차 관문을 통과했습니다. 현장을 찾은 도의원들은 지역 주민과 협의가 부족하다는데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수원리도 지금 주민동의를 제대로 지금 협의가 안 돼 있고 주변 마을하고는 일절 관계를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해상시설이라는 특성 때문에 환경오염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은데도 어민 피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미흡하다는 겁니다. 위치야 여기지만은 시설 과정이나 이런 데서 상당히 오염될 수 있는 부분이 인근 어장으로 퍼져나가는 조리도 봐야 되고 이 동쪽으로 와서 그 물길 따라서 작업을 하게 되는데 한림 수협과 제주시 수협에 이의를 들었는지 도의회는 결국 환경영향평가 동의안 상정을 보류했습니다. 지역 주민의 수용성이 너무 부족해가지고 상정 보류함을 선포합니다. 풍력 지구 지정 2년을 맞는 올해 말까지 사업 승인을 얻지 못하면 지구 지정이 취소될 수 있는 만큼 다음 회기에서 동의안이 통과되느냐에 따라 사업 추진에 향방이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현선입니다. 제주도가 추진하는 미래 비전 계획 수립 용역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됐습니다. 김희연 의원은 미래 비전을 수집하자는 용역인데도 새로운 내용이 없다고 지적했고 고정식 의원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추진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다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한편 행정자치위원회는 한라수목원 주차장 부지에 근로자 종합복지관을 건립하는 공유재산 변경안을 가결시켰습니다. 최근 제주도 의회가 추천한 제주도 감사위원이 보조금 비리에 연루된 것으로 드러나 사퇴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여야가 합의해서 위원을 추천하고 자체 심사도 했지만 잇따라 부적격 시비에 휘말려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권혁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말까지 구성될 예정이었던 제4기 감사위원회. 위원 6명 가운데 1명이 선임되지 못해 아직까지 출범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당초 제주도의회가 추천한 사람은 김익수 전 제주관광대학교 부총장. 하지만 제주도는 김익수 전 부총장이 지난해 6월까지 제주관광공사 사회이사였던 점을 들어 위촉을 거부했습니다. 조례에 감사의 대상이 되는 기관의 공무원이나 임원으로 퇴직한 후 2년이 지나지 않으면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고 명시되어 있다는 겁니다. 김 전 부총장은 제주도가 조례를 과잉 해석했다며 이의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상위 법령이나 또는 특별법에 근거하지 아니한 그 임의 조항이기 때문에 이게 이 비상임 이사까지 이걸 포함을 한다 그러면은 과잉 규제 내지는 위법성의 문제가 제기되게 됩니다. 이게. 도의회가 김 전 부총장 대신 두 번째로 추천한 인물도 문제가 됐습니다. 보조금 비리에 연루된 전력이 뒤늦게 확인돼 제주도가 재추천을 요구한 겁니다. 이 때문에 감사위원을 비공개로 추천하고 뚜렷한 검증 절차도 없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운영위에서 이 부분이 적극 논의되거나 또는 도의원 그 전체 간담회를 통해서 최종 정리되는 그런 모양새가 바람직한 것 같고요. 도의회는 제3의 인물로 감사위원을 다시 추천하기로 했지만 후보 검증을 소홀히 했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MBC 뉴스 권혁태입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올해 말까지 주택 공급 대책의 기본 방향을 잡은 뒤 내년부터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원희룡 지사는 정례 직원조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제주의 환경보전과 원도심 활성화, 지역 균형과 계층 간의 공존이 조화를 이루는 주택 공급 계획을 세우라고 지시했습니다.
원 지사는 또 택지 공급에 대한 투기 목적의 설익은 정보 때문에 도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자동차 급발진 사고를 당했다는 운전자들의 신고가 잇따르고 있지만 정확한 원인은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고 있는데요. 제주에서도 승용차가 식당으로 돌진해 3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운전자는 급발진 사고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찬년 기자입니다. 한 여성이 승용차에 타자마자 급하게 후진하더니 주차된 차를 들이받습니다. 잠시 후 차량은 앞으로 쏜살같이 달려 주차장 밖으로 빠져나갑니다. 사고가 난 차량은 아파트 주차장에서 50m 이상을 돌진해 이렇게 맞은편에 있는 식당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승용차가 주방까지 들어가 반대편 벽을 들이받은 뒤에야 멈춰서는 바람에 식당 안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사고 당시 식당 안에 있던 손님과 종업원 등 모두 3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후진기어를 딱 놓으니까 쾅쾅한 거죠. 그래서 앞기 안 오니까 또 앞으로 또 날아간 거죠. 사고가 난 차량은 지난 1월 판매된 아반떼 승용차. 운전자는 급발진 사고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속도가 너무 순식간이니까 저기 가는지 몇 초도 안 걸린 것 같은데요. 제가 어쩔 수 없이. 우리나라에서는 최근 5년 동안 급발진 신고 480여 건이 접수됐지만 자동차 회사들은 운전 미숙이라며 차량 결함 가능성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운전자의 진술과 CCTV 영상을 바탕으로 급발진 여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찬년입니다. 노인들의 쌈짓돈을 노리는 떴다방 사기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건강식품을 몸에 좋은 만병통치약이라고 속여서 시중 가격보다 서너 배나 비싸게 팔아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소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 시내 중심가의 한 방문 판매업소. 노인 70여 명이 모여 있습니다. 한쪽에 늘어놓은 아이스박스를 열어보니 커다란 녹용이 들어 있습니다. 간이 냉동 창고 안에도 녹용이 가득 찼습니다. 여 밑에도 들어있죠? 예. 담요 밑에도. 경찰에 적발된 35살 김모 씨 등 2명은 노인 10여 명에게 녹용 6.8kg을 750만 원에 받고 팔았습니다. 충청도에서 키운 사슴에서 얻은 만병통치약이라고 홍보했지만 모두 뉴질랜드산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들은 출처가 분명하지 않은 녹용을 국가에서 인증받은 건강식품으로 둔갑시켜 이 시중 가격보다 4배 이상 비싸게 팔았습니다. 솔직히 녹용은 그냥 다 좋은 거 알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무슨 수입산인지 국내산인지 이런 걸 속이기 때문에 항상 말이 생기는데 직원들도 없고 우리는 그냥 알바생들 해가지고. 경찰은 또 식품 효소가 암과 간 치료에 좋다며 시중 가격보다 2배 이상 비싼 550만 원에 판매한 57살 이모 씨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방문 판매장에서 상품을 구입할 때는 그 식약처에 등록이 되어 있는지 여부와 원가, 그다음에 제품명 등을 꼼꼼히 살펴본 후에 경찰은 감귤 수확철을 앞두고 노인을 상대로 한 건강식품 판매 사기가 잇따르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제주시는 경작을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한 뒤 취득세를 감면받은 농지 5,200여 건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벌인 결과 2년 이상 경작하지 않거나 매각하는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한 농지 200건을 적발하고 5억 원을 추징했다고 밝혔습니다. 유형별로는 농지 취득 후 2년 이내 매각한 경우가 153건으로 가장 많았고 주차장 등 농지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가 47건 등입니다. 중산간과 오름 인적 건축물을 경관 심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경관 조례 개정안이 위법이라는 유권 해석이 나왔습니다. 법제처는 제주특별법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데 경관법상 심의 대상이 아닌 개발 사업을 조례로 심의하는 것은 상위법에 어긋난다고 해석했습니다. 도의회는 지난 5월 경관 조례 개정안이 상위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며 심사를 보류했는데 제주도는 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환경 영향평가를 받은 사업장 일부가 협의 내용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제주도 사후환경관리조사단이 지난 3월부터 도내 사업장 50여 곳을 점검한 결과
제주해양과학관 등 7개 사업장에서 오염원 저감 장치를 설치하지 않는 등 14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됐습니다. 제주도는 지역 주민들과 합동 조사반을 꾸려 현장 조사를 실시한 뒤 위반 사업장은 인터넷에 공개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제주도가 곶자왈 보전을 위해 올해 사유지 35헥타르를 추가 매입했습니다. 이번에 매입한 곳은 조천 와산 곶자왈과 남원읍 자매봉 정상 부근이며 산림청 지원 예산 60억 원으로 이뤄졌습니다. 제주도는 지난 2009년부터 412헥타르를 매입해 곶자왈 보존을 위한 기반 조사와 자원 발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제주 지역 전체의 곶자왈 면적은 11,000헥타르로 이 가운데 60% 가까이가 사유지입니다. 재활용 폐기물 발생량이 크게 늘면서 처리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제주시에 따르면 올 들어 하루 평균 발생하는 재활용 폐기물은 29.1톤으로 지난해보다 4.4톤 증가했습니다. 특히 올 들어 제주시 봉계동 재활용센터에 반입된 재활용 폐기물은 8,600톤에 이르고 있지만 처리용량 한계로 1,800여 톤이 쌓여 있는 실정입니다. 뉴스데스크 제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